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9월 1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지수 하락이 나왔는데 이틀 동안에 이제 개인이 좀 코스피나 코스닥 매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개인이 매수한 이제 지수 상승,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일으켰는데 그게 오늘 이제 환율 상승도 나오면서 지수 하락이 좀 나왔고요. 오랜만에 개인 1조 매수를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이 선물 마이너스 1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이 외국인이 그동안에는 이제 매수를 했는데 선물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게 되면 연휴 전까지는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율 자체는 또 1354원으로 마감이 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좀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을 좀 깨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그 수급으로 봤을 때 개인이 1조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크게 하는 상황입니다. 요 며칠 동안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선물에서 저렇게 매도를 해버리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코스닥은 그나마 좀 지켜주는 자리긴 한데 오늘 그래도 마이너스 2% 빠졌습니다. 개인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을 매도를 하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아까 봤듯이 1354원 좀 돌파를 해가지고 좀 환율 자체가 좀 증시를 상승하는데 좀 부담은 됩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 일단 광림이 있고 BL팜텍, 폴라리스, 우노 뭐 이렇게 좀 있는데 빨리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빨리 찍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SK 케미칼 우랑 케미칼이 최대 주주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 주식을 1,000억 원 공개 매수한다라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가 또 상승한 것도 있고요. C2파워가 시간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 1453만 주라는 엄청난 큰 규모의 이제 주식이 추가 상장이 나오면서 시간의 하한가를 좀 간 상황. CS 베어링도 시간의 하한가입니다. 수주 연기가 되면서 지금 하만 공장 생산 중단 소식에 하한가를 갖고, 광림 같은 경우는 그래 뉴스가 괜찮습니다. 영광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산자부로부터 사업 허가 획득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받는 중인 풍력 발전소 이런 설립수, 그러니까 사업 뉴스는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BL팜텍 같은 경우 몽골 광산 개발 본격화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좀 보면은 재료가 두 가지인데 아까 봤듯이 이런 광물 자원, 이 외교부와 몽골 정부가 협력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그 BL팜텍이 몽골 석탄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상한가를 간 거고, 그다음에 의료용 대마 제조 수입 규제를 풀었다라는 발표 소식에 BL팜텍이 좀 엮여서 간 모습도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신재생이 이렇게 요즘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뭐 풍력이든지 원전이든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석탄 발전은 이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결국에는 석탄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니까 일단 그런 거는 염두에 두고, 이게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지만 그동안에 석탄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석탄 관련주들의 움직임 보면서 같이 엮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주는 KPF랑 GS 글로벌이 있습니다. 차트 먼저 보면은 광림, 그래도 얘가 이제 옛날에 쌍용차 인수해가지고 쌍방울 그룹 엮여서 상승했던 그런 전력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런 그 풍력 발전소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잠잠하던 종목이 여기 돌파를 한 모습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단기 고점은 좀 뚫어놓은 상태고, 그나마 그래도 아직 이런 위에서 저항 구간은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은 넘어주는지 좀 볼 건데, 그래도 재료 자체는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지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BL팜텍 같은 경우에는 저 석탄 관련된 이슈인데 여기가 좀 강한 이 저항 구간이 되긴 합니다. 이 강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를 이제 오늘은 이제 살짝 넘어줬지만 얘가 그 연속적인 반응이 없으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BL팜텍보다는 광림이 조금 더 그래도 재료나 이런 걸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폴라리스 우노, 얘는 이제 무중 이번에 오늘 권리락 나오면서 착시 효과로 상한가를 갔고요. 근데 일단 무중 테마 자체는 이제 옛날보다 좀 시들시들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어차피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살 생각은 없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매매 안 해도 될 것 같고,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태풍 흰남노 북상의 자재 수요 증가 전망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흰남노가 나오면은 재복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에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일단 태풍 흰남노가 이름도 어렵네요. 강하다는 예상은 있는데 그 한반도를 피해 갈 수도 있고, 그런 이게 하나의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또 태풍으로 인한 이거는 단기 이슈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또 현재 차트 위치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종목은 매매를 안 할 것 같고요. 보면은 폴라리스 우노는 일단 권리라고 그래가지고 상승 이렇게 점 상한가를 갖고, 또 내일도 점 상한가 갈 수도 있겠죠. 뭐 최근에 이거 봤던 G2파워처럼 이렇게 계속 권리락 점 상한가 가는 모습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제 따라서 사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리아 SE 차트는 물론 좋습니다. 이런 자리 차트는 좋아가지고 단기적인 그동안에 매집을 했던 거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도 좋은데, 근데 이 좋은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지금 넘어준 상황이죠.
근데 저게 뭐 태풍 이슈로 해가지고 한번 불꽃 상승을 시켜준 거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하는 거는 진짜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주말이 지나고 났을 때 악재 소멸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구간에서는 굳이 매매를 하는 거는 저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별로 매매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명에너지는 인플레 감축법 수혜 기대감 지속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옴시티도 엮여 있고요. 유럽이 풍력 발전 7배로 확대한다는 소식에 좀 수혜를 받았고요. 이거는 어제 시가갭 상승 후에 누릴 때 매수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좀 많이 높아졌으니까 따라서 사기에는 저는 좀 높지 않나 생각하고, ABO는 이제 9일부터 이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 참여된 기업을 이게 그 주말에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관심 종목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9일이면은 좀 일정이 좀 남았으니까 그동안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이 에스모가 한 번씩 열리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애플, 메타, XR 기기 하반기 양산 소식에 상승했는데 메타버스 테마가 아직 잠잠합니다. 이 선희 시스템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메타버스 테마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으면은 얘를 좀 봐도 괜찮겠지만 아직 메타버스 테마가 같이 올라가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매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트 보면은 대명에너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한 번 더 상승 파동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바닥 구간에서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게 하듯이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여기 낮은 구간에서는 이제 매매를 기다려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높은 구간에서는 저는 매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비온 저거 이거 에스모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했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여기가 이제 누가 봐도 저항 구간이죠. 오늘도 저항이 가로막혔습니다. 저항이 가로막혔는데 얘가 오늘 에스모로 떴다라고 치면은 얘는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이 구간을 일단 한번 닿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4등분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어가지고 한번 밑에서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관심 종목으로 넣진 않고, 왜냐면 거래대금이 오늘 160억 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다른 관심 종목들 아까 관련된 종목들 그 분류를 한 다음에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거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제 말했던 현대바이오처럼 현대바이오가 이런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고점 구간이 분명 뭔가 돌파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또 이렇게 음봉으로 좀 떨어지는 음봉이 나오긴 했죠. 물론 여기서 다음날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조금 확률적으로는 밑으로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떨어지면은 여기서 이게 잡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AB온도 같은 관점이고요. 그래서 일단 얘는 좀 지켜보고, 선익 시스템 얘만 오늘 좀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테마 다른 종목들은 크게 안 상승했는데 얘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메타버스 테마가 상승이 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이 선익 시스템 여기 매수 물량이 여기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매집을 하는 과정 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이제 한번 자리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이 낮은 이 박스권 내에서 매수를 해도 되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바로 매수하지는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양지사는 품절주로 요즘 오늘도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좀 강하게 가고요. 원래 품절주들이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좀 상승이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한미글로벌이 이제 네옴시트로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 구간, 이 높은 구간에서 매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 이런 전고점 구간에 오면은 그냥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굳이 높은 데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들 보면은 박셀바이오가 오늘 그리고 G2파워 파이브가 하락을 했는데, 박셀바이오 오전에는 좀 상승을 했다가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상승했다가 오후장 결과에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의문을 품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하락 반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악재죠. 일단 G2파워도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 시간외에서 또 유상증자로 인해서 시간외 하락가 간 상황입니다. 하이브는 BTS 뭐 요즘 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일단 악재가 나온 종목이니까 떨어질 때 악재 나온 거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로 이제 이런 종목들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좀 드문드문 꽤 많이 터지죠.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유니온 머트리얼을 오늘 매매를 좀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하락을 할 때 거래대금이 얼마 안 터집니다. 거래대금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안 터지죠. 근데 박셀바이오는 확실하게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터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악재가 고점에서 악재가 나오면은 언제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G2파워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시간에 하한가를 갔는데 추가 상장, 무상증자였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유상증자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무상증자 이게 그 추가 주식 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게 그건 앞에 이거 1대 4인가
1대4 무중 이슈였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추가 상장 물량이 많아서 좀 이렇게 하락이 좀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얘를 악재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는 거면은 떨어질 때 사지는 않겠습니다. 얘를. 그 다음에 하이브 군대 이슈로 오늘 좀 하락이 나왔는데 어차피 저는 이 종목은 안 봐가지고요. 매수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질문과 답변은 잠깐 빼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 상승 종목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이렇게 내려가지고 300억 이상인 종목들 해서 관심 종목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아까 봤던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가고요. 이제 여기서 봤던 것들은 이제 보이니까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이 바닥권에서 이런 바닥권에서 뭔가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얘가 최근에 상승했던 이슈를 잠깐 보면은 이게 유상증자 결정으로 뭐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얘는 이런 거는 존재하더라고요. 이 갭 상승을 한 뒤에 하락을 하죠. 하락을 했다가 근데 다시 한번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 이런 자리는 뭔가 그래도 전체적인 차트 위치도 이런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는 흐름이 있고 이런 종목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이런 바닥 구간이 손절 라인이 된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매매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관심 종목 좀 넣어놓고 그다음에 뭐 푸른저축은행은 이게 금리 인상 소식으로 상승을 했겠죠. 근데 오늘 아마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저런 금리 인상 이런 얘기 같은 게 그러니까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 중요하게 넘어줘야 될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고요. 뉴플렉스는 단기간 좀 급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차트를 보면은 얘는 그렇게 끌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아직 저항 구간이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을 더 움직임 보면서 이제 보면서 뭐가 나오면은 그때 보고 어제 리미드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던 게 우울증이 이제 우울증 전자약 미국 수출한다라는 소식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이슈, 미국 전자약 출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상승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더 붙으면서 상승한 거 보면은 일단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을 만하고요. 시공테크는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 그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은 오늘 좀 상승이 나왔었죠. 예,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었습니다. 매수를 이제 언제였냐? 이거 8월 30일 날에 좀 해서 가지고 오늘 이제 고점 구간에 좀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잠잠할 때 매수를 좀 했다가 올라갈 때 좀 여기서 1차 매도하고 여기 위에 올라갈 때 2차 매도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결국 매매하는 방식은 제가 관심 종목 뽑아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4등분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런 자리 얘는 분할 매수를 안 했던 게 왜냐면은 그 벌써 떨어져 있더라고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이슈들이 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그래도 손절 짧게 잡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매수한 다음에 올라갈 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냥 관심 종목 다 이런 관점일 거고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동화성 그냥 역배열인 상태 120선 돌파 못한 상태니까 별로 의미 있어 보이진 않고 1승은 그래도 차트가 좀 되게 깔끔하긴 하네요. 이런 자리에서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은 나옵니다. 관련주가 LNG 선 요즘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하면서 LNG 선도 같이 올라갔는데 이런 거는 얘는 또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봐도 될 것 같은데 얘를 어떤 식으로 보냐 이 위에서 잘 버티는구나 잘 버티는구나 버티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지게 되면은 한번 그 개인들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4등분선 똑같이 이렇게 그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버티다가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노란색 선이 21선이 맞닿게 됩니다. 여기가 닿으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보게 되고 성일 하이텍 최근에 오늘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줬네요. 연속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쌍방울은 광림이랑 좀 엮어서 간 것 같고 레이크 머티리얼 좀 강하게 가네요. 예,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이슈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얘도 관심 종목에다가 좀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도 연속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데도 상승을 하는 것들은 그런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이거는 이유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인버스는 뭐 좀 준수하게 잘 가네요. 신라섬유도 얘도 이제 그 품절주입니다. 지수 안 좋으면 한 번씩 상승하는 종목. 어제 이제 유일로보틱스를 관심 종목 뽑았는데 아쉽게 매수가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오지는 않았고요. 이런 자리가 이렇게 놔둔 다음에 어제 윗꼬리 달린 모습, 이 윗꼬리 달린 이 모습에서 얘가 좀 아리까리하다. 이게 매물 소화일지 아니면은 그냥 세력이 털고 간 건지는 아리까리해서 그 밑에 좀 떨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어 가지고 이런 자리.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자리랑 좀 이게 분할로 이게 잡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시간 외에 상승하다가 좀 떨어졌는데 한 번 더 그래도 4등분선 좀 밑에서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 일단 움직임 볼 것 같고요. 워낙에 좀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나이백 오늘 뭐 상승했다가 떨어졌고 의미가 없어 보이고 가온칩스도 ARM의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간다라는 이슈로 그 인수 합병 이런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좀 했다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환기 종목이라 매수를 건드리지 않고요. JH케미칼도 보면은 이런 구간 뭐 별로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야 보게 되겠죠. 네, 딱 이렇게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날에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보고 나서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당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움직임이 크진 않다. 덕산 테코피아도 결국에는 이런 바닥 구간에서 이제 딱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저항 구간까지 딱 올라온 겁니다.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저항을 받으니까 이제 윗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윗꼬리 달리면서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얘가 상승했던 이유가 2차전지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얘는 그냥 매수는 안 하겠습니다. 아직 매집을 완벽하게 끝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MK맥스 뭐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심 종목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강하게 뽑아놨던 이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빨리 보면은 캠트로스는 이제 슬슬 매수 타점이 그래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트로스 오늘 관심 종목에 이제 넣어야겠네요. 현대위아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될 것들은 좀 넣고 세비캠을 슬슬 넣어볼까요? 이제 이 고점 구간에서 좀 매물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긴 합니다. 세비캠 넣어야겠네요. 현대바이오도 이제 넣어도 되는데 일단은 조금 더 떨어지면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보다가 히림 괜찮아 보이는데 히림을 눌릴 때 매수를 한번 해볼까 좀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얘도 네옴시티 이슈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니까요. HPSP네요. 발음하기 힘드네. 프레스티지 바이오도 이런 자리는 그래도 눈에 띄게 좋은 구간이다. 얘는 일단 그래도 좀 매수하기에는 여기가 이 시가 갭 띄운 자리 있죠. 여기를 종가상 좀 넘어줬으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모습까지는 아니어서 일단 바로 보진 않을 것 같고 리메드는 그냥 넣어놓긴 했고 1승은 한번 볼만하고요. 그러면은 1승 몇 개 일단 종목은 넣겠는데 관심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일 알미늄이죠. 조일 알미늄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기로 했었죠. 저는 일단 매수를 좀 했어요. 일단 하긴 했고 그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좀 했고 120선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 깨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최근 하단 구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 하단 구간에 여기 손절 라인 깨면은 그냥 여기가 추세가 이렇게 꺾이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손절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안 깨고 안 깬다면은 그냥 들고 올라갈 때 정리를 하는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태웅로직스는 뭐 지수가 빠졌는데도 크게 어제 상승한 것보다 좀 이제 덜 하락한 모습입니다. 계속 매수를 한 상태로 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쉽게 매수는 안 됐다 하지만 얘도 이제 4등분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파동이 나왔을 때 최소한 이 파동에 그러니까 이런 상승했던 봉의 절반 구간 그러니까 중간 라인 밑에서는 사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점 이게 싸게 사면은 좋은 점이 가격이 싸니까 손절할 때 좋은데 근데 단점은 종목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종목이 좀 약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유일로보틱스처럼 오늘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늘 양봉을 만들어준 이런 모습 자체가 이 종목이 강하구나 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스타일상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서 보는 거고 아직까지는 관심 종목 이렇게 3개 유지를 하고 추가로 이제 캠트로스를 좀 넣어봅시다. 캠트로스 그 다음에 아까 1승 넣기로 했죠. 1승 그 다음에 세비캠 넣기로 했습니다. 종목이 좀 많아지네요. 일단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최저점으로 봐가지고 4등분선 그은 다음에 한 이런 자리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윗골이 많이 달리는 자리 있죠. 여기서 이제 분할로 한번 1차 매수하고 또 떨어지면은 여기 2차 매수, 그다음에 여기 3차 매수하는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제 매매의 키포인트는 이 상승했던 봉의 절반 가격 밑에서 산다라는 개념입니다. 얘를 또 크게 보면은 이런 자리가 눈에 띄죠. 앞에 이런 정고점.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캠트로스. 그 다음에 1승 같은 경우는 얘는 진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여기도 이제 저점이 되긴 합니다. 여기가 저점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여기를 저점으로 보고 4등분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어도 되긴 됩니다. 저는 조금 손절을 생각하면서 여기를 이제 저점으로 잡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도 똑같이 그러니까 다 이 눌림 매매의 단점은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른다기 때문에 추가 이런 그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이렇게 저는 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결국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이고 조일 알루미늄도 같은 관점으로서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를 한 거고요. 히림도 같습니다. 히림도 최근에 매매했던 것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그냥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올라갈 때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매수를 못 하는데, 근데 또 기회가 오면은 매수를 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비캠은 좀 높은 자리긴 한데 이런 데를 또 손절 라인으로 정해서 저점 구간이라 정하고 여기까지 오면은 한번 또 사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할로 해가지고. 매매에 자기만의 철학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고 앞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이 떨어질 때 산다라는 그런 철학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기준이겠죠. 그 기준만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을 보면은 캠트로스, 1승, 세비캠 이렇게 6종목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 명언 하면은 제목은 목표에 집중합시다라는 거고요.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가고 싶은 곳에 집중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초보 운전, 그러니까 운전을 처음 하던 시절에 어렵던 게 몇 개 있죠. 주차를 하거나 주행 아니면 차선 변경 등. 그 중에서 차선 맞추는 게 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차선이 잘 맞았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를 좀 쳐다보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이드 미러를 이제 보게 되면 그때마다 차가 휘청거리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또 차선의 가장자리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또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면만 보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만 보면은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결국 우리 눈, 그러니까 시야를 따라가기 때문인데, 차선을 확인하기 위해 옆을 보면은 우리 차도 옆으로 가게 됩니다. 이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나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목표이고 또 정면이겠죠. 하지만 손실이 발생을 하고, 손실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이런 질타, 주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걸 이제 측면으로,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라고 치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는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만을 보고 수익을 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